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에듀윌 제6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사물 표시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조원 이름을 명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보조원 이름 명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물론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광고하면서 보조원 이름을 명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 아예 처음부터 보조원 이름으로만 광고했다면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광고를 했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형태 명시를 해야 되죠. 소면, 종가형을 명시해야 됩니다. 소면, 종가형 이렇게 했죠. 중개대상물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등록하지 아니한 자, 즉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4번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서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한 경우, 즉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 매물을 올리는 경우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하죠.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 5년 징역이 아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에도 역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따라서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는데,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여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에 1000만원,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표시 광고를 하면서 필요적 대상을 누락한 경우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이런 게 있었죠. 성명, 소연 등은 뭡니까?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등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는 총사방, 계계, 입주관을 명시해야 되죠.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계계, 입주관,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명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을 명시한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고용인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고용인은 직원이고 고용자는 사장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업무 개시 전까지 교육받으라고 했는데 사전교육입니다.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매수신청 대리실무교육은 사전교육입니다. 그래서 신고한 후에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미리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신고하기 전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원래 신고할 때. 자, 그 다음에 2번 소속공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보조원은 자격증 없죠. 자격확인 요청은 소속공개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직원, 보조원이 잘못해서 손해를 입혔으면 잘못한 보조원 당연 책임 있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에게도 책임 있는 거지, 직원 잘못했는데 사장에게만 책임 있고 잘못한 직원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이죠. 15일이 아니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입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업할 수 있는 업무, 법 제14조에 있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죠.
기역의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 관리 대행됩니다. 주택, 상가, 임대 관리 대행되고요. 그래서 니은은 되고 디귿은 주택 용지, 택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대상 아니고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들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겸업할 수 있는 거.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저는 이중금민 확인서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요. 답은 5번이네요. 이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징역 선고받으면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돼도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요거는 단순히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암기해야 됩니다. 행정처분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용어정의와 관련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기억에 보니까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죠. 등록한 자는 개업공개사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개업공개사는 등록한 자입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라 등록을 한 자. 디귿은 맞네요.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상권리, 리얼,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다 포함됩니다. 저당권도 포함되죠. 자, 그 다음에 미음,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한 이상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건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협회는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틀렸네요. 협회는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고요. 창립총회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이고 이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된다. 서울에서 600명이 아니죠. 전국에 600명이고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협회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입니다. 사람이 모인 단체, 대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요. 준용, 적용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 보고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했는데 취소해야 되는 경우, 기억은 취소해야 되는 경우 아니죠. 임의적 취소입니다. 이중사무소 임의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리얼 이중계약서 임의적 취소입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라는 것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행정처분은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평균 2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저는 암기 프린트 16번에 보면 해부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틀렸네요. 중개 완성되기 전이라도 X입니다. 중개 완성된 때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자, 이게 판례가 있고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들이 와가지고 이대로 계약서 적어주십시오. 대서료 10만원 드리겠습니다 해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개업공개사 명판이 찍혀있는 계약서를 가져와야 대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확인도 안 하고 적어주는데 사실은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어가지고 대출받아 먹고 도망가버린 경우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중개완성도 안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해 줬기 때문에, 즉 작성해 주려면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 신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필 정보 등을 통해서 확인했어야만 하겠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안 되고요. 임의적 취소,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3번 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4번에 소속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했다면 계약서에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다만 전자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따로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설명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확인설명과 관련해서 옳은 것. 기억에 보니까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개업공개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된다. 네, 그렇죠. 취득 관련 조세에 해당됩니다. 미연에 개업공개사는 상가금으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 의뢰인이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면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은 소속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자, 그 다음에 리얼의 공동중개의 경우 한 명만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개업공개사가 다 해야 됩니다. 모든 개업공개사가 다 해야 된다. 이 말은 손해가 생겼을 때 모든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은 거. 10번 문제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것. 이게 벌칙 시험에 2문제 정도 평균 출제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사실상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무부, 관직, 상투, 시공시,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머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죠. 벌칙 꼭 여러분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이렇게 암기를 했죠. 우리 암기 프린터 22번에 있습니다.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무부, 관직, 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